한서연은 조용하고 신중한 걸음으로 낡은 건물의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헐렁한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치마는 수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손에 든 낡은 스케치북에는 몇 년간 그녀의 영혼이 깃든 수많은 건축 설계도가 담겨 있었다. 오늘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희미하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회의실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대다수 남성으로 이루어진 팀원들은 그녀를 흘끗 보더니 다시 자신들의 대화에 몰두했다. 그들 중 한 명인 최 팀장은 한서연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오, 우리 한서연 씨도 오셨군. 여기 막내 자리는 비워뒀는데. 그의 말에 몇몇이 낄낄거렸다. 한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이런 무시와 조롱에 익숙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단지 하찮은 막내일 뿐이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J그룹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스카이폴리스의 마스터 플랜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복합 건축물로 K그룹의 총수인 강준호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강준호는 젊고 유능하며 냉철한 사업가로 그의 참여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 팀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설계안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화려한 이미지와 그럴싸한 말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서연의 눈에는 그 설계의 구조적 결함과 비효율적인 동선이 명확히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만의 스케치북에 섬세한 수정 사항들을 기록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깔끔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한 명 한 명을 스캔하듯 훑었다. 그의 옆에는 J그룹의 박상무가 서 있었다. 박상무는 강준호에게 아첨하며 최 팀장의 발표를 극찬했다. 강 총재님, 이 설계는 저희 팀이 밤낮으로 공들여 만든 최고작입니다. 강준호는 미동도 없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고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요. 그의 한마디에 최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최 팀장이 말을 더듬자 강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적했다. 동선이 복잡하고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특히 중심부의 에너지 효율성이 엉망이군. 이건 그냥 예쁜 그림일 뿐이야. 강준호의 신랄한 비판에 회의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최 팀장을 쏘아보았다. 그때 한서연이 들고 있던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툭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낡은 스케치북이 펼쳐지면서 그녀가 수정한 설계 도면들이 드러났다. 최 팀장은 그녀를 비난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강준호의 시선이 스케치북에 머물렀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한서연에게 다가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스케치북을 넘겨보던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게 자네가 한 건가? 강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한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수정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중심부의 동선을 단순화하고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강준호는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설계는 최 팀장의 화려한 도면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라 모든 기능과 효율성을 고려한 완벽한 설계였다. 강준호는 스케치북을 덮고 한서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무시나 조롱이 아닌 순수한 탐색과 흥미로 가득 차 있었다. 최 팀장은 이 상황에 대해 분노했다. 강 총재님, 저건 그냥 막내 사원의 낙서입니다. 정식 보고도 받지 않은
낙서라고 강준호는 최 팀장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이 낙서가 당신의 정식 설계안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이는데 자네들은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놓쳤어. 이 건물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군. 그는 스케치북을 한서연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한서연 씨, 잠시 나 좀 보지. 강준호는 그녀를 개인적으로 불러냈다. 그의 제안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최 팀장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일그러졌다. 한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강준호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 회의실에는 혼란과 분노가 가득 찼다. 박상무는 최 팀장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소리쳤고 최 팀장은 분에 못 이겨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들은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존재가 불러온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강준호는 한서연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편안한 소파에 앉으라고 권한 뒤 그녀의 스케치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보여준 이 설계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섰어. 모든 세부 사항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어. 한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총재님, 저는 그저 건물이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당신 이름이 한서연이었지.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강준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나와 일해보지 않겠나? 이 프로젝트의 공식 설계팀에 합류하는 건 어떤가? 나는 당신의 재능이 필요해.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강준호의 제안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총재님, 저는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강준호는 그녀의 망설임을 읽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재능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의 현재 위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수많은 시간 동안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며 느꼈던 모든 감정이 그의 한마디에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기회를 잡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내일부터 바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내게 당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를 알려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나는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한서연 씨.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강준호의 집무실을 나서는 한서연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열정이 깨어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함께 또다시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딘 느낌이랄까? 다음 날, 한서연이 제2그룹 사무실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최 팀장을 비롯한 동료들은 그녀를 냉담하게 대했지만 박상무는 그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어제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서연 씨, 강 총재님께서 직접 당신을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핵심 팀원으로 지정하셨으니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상무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는 경계심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새로운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책상은 어제와 달리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와 도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뇌는 마치 고성능 컴퓨터처럼 작동하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재구성했다. 며칠 후 강준호가 제2그룹을 방문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한서연을 먼저 찾았다. 진행 상황은 어떤가?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현재 도면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자와 방문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공용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면 건물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건물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당신의 생각이 맞아요. 우리는 이 건물을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의 도시 생활을 보여주는 모델로. 그는 그녀와 함께 설계 도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두 명의 건축가처럼 전문적이고 진지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 팀장과 동료들은 질투와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강준호에게 아첨하여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강준호는 한서연에게서 단순한 직원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투, 그리고 그녀의 행동에는 신비로운 깊이가 있었다. 그녀는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칭찬에도 우쭐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함께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강준호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보망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고아 출신 건축가를 찾아냈다. 하지만 강준호는 그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고아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고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막내 사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배경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한서연은 자료를 검토하다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다. 최 팀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이야, 강 총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야근까지 하는군. 주제를 알아야지. 그의 말에 한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최 팀장은 분노를 느꼈다. 최 팀장은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겨우 며칠 만에 강 총재님 눈에 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하지만 곧 버려질 거야. 너 같은 애들은 그저 잠깐의 호기심일 뿐이니까. 한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는 최 팀장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그때 강준호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늦게까지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최 팀장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강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 팀장은 몸을 움츠렸다. 아, 강 총재님. 그게 아니라 제가 한서연 씨에게 조언을 해주던 중이었습니다. 조언이라? 내 생각에는 조언이 아니라 모욕처럼 들리는데요. 강준호는 최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팀원이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원해. 특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의 말은 최 팀장에게 날카로운 경고였다. 강준호는 최 팀장을 지나쳐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너무 늦었군. 내가 바래다 주지. 그의 제안에 한서연은 놀랐다. 괜찮습니다. 총재님, 저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 당신은 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야. 나는 당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 그의 단호한 태도에 한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의 차 안은 조용했다. 강준호는 그녀에게서 어떤 정보도 캐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꿈과 열정에 대해 물었다. 당신은 어떤 건축물을 만들고 싶나? 한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건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저에게는 그런 건물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준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생각은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선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돈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순수함과 진정성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로 점점 더 기울어졌다. 그녀의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매료되었다. 그녀를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강준호는 자신의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지시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파헤쳐 그녀의 가족, 그녀의 과거, 그녀의 모든 것을 나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했다. 그는 직감했다. 한서연은 단순한 막내 사원이 아니다. 그녀의 배경에는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 폭풍을 몰고 올 것을 그는 예감했다. 한서연이 강준호와 함께 퇴근한 다음 날, J그룹 내의 분위기는 한층 더 험악해졌다. 초의 팀장은 한서연이 강준호에게 아첨하여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박상무는 초의 팀장을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다. 최 팀장, 자네가 맡은 프로젝트가 강 총재님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었나? 그 한서연이라는 애송이 하나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어서 그녀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내. 박상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최 팀장은 박상무의 지시에 따라 한서연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한서연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동료 직원 민지를 매수했다. 민지는 평소 한서연을 질투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최 팀장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네가 한서연의 컴퓨터에서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를 빼내서 외부로 유출시킨 것처럼 꾸며. 그러면 강 총재님도 더 이상 그 여자를 믿지 못할 거야. 최 팀장은 민지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약속했다. 민지는 초의 팀장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한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능숙하게 시스템에 침투한 민지는 기밀 파일을 외부 서버로 전송하고 그 흔적을 한서연의 IP 주소로 조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과 한서연에 대한 질투심만 가득했다. 한편 한서연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후 프로젝트의 모든 면을 꼼꼼히 재검토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은 그녀의 이전 동료들이 놓쳤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부터 미세한 에너지 효율까지 모든 것을 개선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강준호의 신뢰에 부응하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J그룹의 보안팀이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보안팀장은 이 사실을 즉시 박상무에게 보고했다. 박상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강준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강 총재님, 큰일 났습니다. 프로젝트 기밀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한서연이라는 직원의 컴퓨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쾌감이 섞여 있었다. 강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서연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직감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였다. 그는 즉시 J그룹으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한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경찰과 보안팀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대신 깊은 실망감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서연 씨, 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한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총재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어떤 기밀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박상무는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함정입니까?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당신의 IP 주소로 모든 것이 전송되었습니다. 변명은 그만두고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한서연은 박상무의 말을 무시하고 강준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총재님,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제 자신의 꿈을 망치겠습니까?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직감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박상무에게 말했다. 잠시 모두 나가 주십시오. 저와 한서연 씨 단 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상무는 마지못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 두 사람만 남은 사무실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한서연 씨.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강준호가 말했다. 한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총재님, 증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를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저에게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용감하고 단호한 태도에 강준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막내 사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좋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에게 24시간을 주겠습니다. 그 안에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십시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총재님, 저는 당신의 신뢰에 보답할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움직였다. 그녀는 먼저 보안팀에 보고서를 요청했다. 그리고 유출된 파일의 전송 경로와 시간을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파일이 전송될 당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누가 자신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력은 그녀를 정확한 단서로 이끌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민지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녀는 민지가 자주 사용하는 USB 드라이브의 종류와 그 안에 담겨있던 프로그램의 패턴을 떠올렸다. 한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컴퓨터의 로그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민지가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민지의 행동이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분명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거야. 그녀는 직감적으로 최 팀장과 박상무를 의심했다. 그들은 그녀를 가장 싫어했고 그녀의 성공을 가장 방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추측을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표면적인 사건일 뿐이며 그 뒤에는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 그녀는 강준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강준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다. 총재님, 제가 말씀드렸던 진실입니다. 보고서를 읽는 강준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럴 수가. 박상무가, 최 팀장이. 그들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네, 총재님.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더 큰 것을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한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좋습니다. 한서연 씨, 당신의 결백은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준호와 한서연은 잠 못 이루고 있었다.
J그룹의 어두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서연이 제출한 보고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더 큰 규모의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있었다. 박상무와 초회 팀장은 단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누가 그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한서연은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지성과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강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박상무가 그렇게까지 무모한 짓을 할 리가 없어. 그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니까. 분명 그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 그리고 J그룹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김전무는 J그룹 내에서 박상무의 직속 상사이자 회장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권력욕이 강한 야심가였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기 위해 박상무와 최 팀장을 이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 전무를 증명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겁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논리와 증거에만 집중했다. 맞아. 하지만 그는 흔적을 남겼을 거야. 아무리 치밀한 사람도 반드시 허점을 보이기 마련이니까. 강준호의 눈빛이 빛났다. 그는 한서연에게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서연 씨, 당신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나는 김 전무의 모든 금융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할 겁니다. 당신은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내부 문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줘. 프로젝트의 흐름과 다른 자료들 간의 불일치를 찾아내야 해. 분명 어딘가에 그들이 남긴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준호의 제안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되찾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기회였다. 그녀는 곧바로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많은 도면과 계약서, 이메일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녀의 눈은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특정 기간 동안의 공사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이 특정 하청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 하청업체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그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그녀는 그 회사의 대표가 김 전무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김 전무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강준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김 전무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는 김 전무의 차명 계좌들을 찾아냈다. 그 계좌들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매우 복잡했지만 강준호는 그의 천재적인 두뇌로 그 모든 것을 파악해냈다. 그는 특히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공사 비용이 부풀려진 시기와 김 전무의 차명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서연이 찾은 단서와 강준호가 찾은 단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찾은 정보들을 합쳐 완벽한 그림을 완성했다. 김 전무는 박상무를 이용해 한서연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외모의 천재를 간과했다. 총재님,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려야 합니다. 한서연은 말했다. 그들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좋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자회견이야. 강준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우리는 제2그룹의 부패를 세상에 폭로하고 동시에 한서연 씨의 결백을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들이 감히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완벽했다. 그들은 모든 언론 매체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 전무는 강준호의 행동에 대해 의심스러워했다. 그는 강준호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강준호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강준호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려 했지만 강준호의 철저한 준비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제2그룹 본사의 대형 회의실은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강준호는 한서연과 함께 단상에 섰다. 박상무와 초혜 팀장도 불편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들은 한서연이 어떤 짓을 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믿었다. 강준호는 먼저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비전을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해댔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든 카메라가 그와 한서연을 향했다. 진범은 한서연 씨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제2그룹 내부의 부패 세력이 꾸민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김 전무가 있습니다. 강준호의 폭탄 발언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그는 한서연이 찾아낸 하청업체와의 불법 거래 증거와 자신이 찾아낸 차명 계좌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기 바빴다. 김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박상무와 최 팀장도 자신들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강준호는 마지막으로 한서연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한서연은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건물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강준호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이로써 한서연은 자신을 향한 모든 오해와 비난을 씻어냈다.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과 강인한 정신은 강준호의 신뢰를 얻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하찮은 막내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제2그룹의 정의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2그룹은 거대한 폭풍 속에 휩싸였다. 김 전무와 박상무, 그리고 최 팀장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가 한서연이라는 하찮게 여겼던 인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함을 느꼈다.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강준호는 한서연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한서연 씨, 당신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2그룹은 내부의 병든 뿌리를 제거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통찰력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총재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결백을 믿어주신 당신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강준호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능력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강인함과 고결함이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더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전무는 해임된 후에도 제2그룹 내에 숨겨진 자신의 세력을 동원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강준호와 한서연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자신의 비리를 함께 공유했던 외부 세력과 손을 잡았다. 그들은
제2그룹의 중요한 자산인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을 훔쳐내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준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한서연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늦은 밤,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정전이 되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한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비상등을 켰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한서연의 컴퓨터를 향해 걸어왔다.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내놓으시오.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은 그들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당신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들한테 자료를 줄 이유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 남자들은 한서연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다. 그들은 그녀를 위협하기 위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때 한서연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팔을 붙잡고 유도 기술을 사용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들은 한서연이 보통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서연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능숙하게 그의 공격을 제압했다. 그녀는 그들을 훈련된 사람처럼 제압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단순히 건축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했고 그녀의 몸짓은 숙련된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남자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덤빌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도망쳤다. 한서연은 그들이 달아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뻔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김 전무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들이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진짜 신분이 드러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때 강준호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 씨, 괜찮아요. 그는 그녀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녀가 혼자서 3명의 남자들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이럴 수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강준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한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다. 총재님, 사실 저는 바로 그 순간 정전되었던 회의실의 전등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다. 그는 넉넉한 체격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한국의 재계에서 그림자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 한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 한 회장은 바로 한서연의 아버지였다. 한 회장은 조용히 딸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도 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울림은 강준호의 심장을 흔들었다. 아버지, 왜? 한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이 시간에 이곳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평범한 삶을 지켜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회장은 강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강 총재님, 제 딸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도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인정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모든 것이 한 회장의 거대한 그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서연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가 한국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의 딸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혼란스러웠다.
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의 딸은 저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평범한 삶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당신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시험하고 있었군요? 강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권력과 부를 넘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녀의 용기를 지지했습니다. 한서연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과 그가 자신을 위해 이런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될 수 있었다. 한서연의 진실이 드러난 순간, 강준호는 충격과 함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의 행동과 눈빛에서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 그녀의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비범한 능력과 아우라는 모두 그녀가 한국 재계의 거물, 한 회장의 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그녀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녀를 믿고 지지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뿌듯함이 교차했다. 한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강 총재님, 저는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은 젊은 나이에 K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권력과 부를 넘어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강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찾던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한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이런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과 그가 자신을 그토록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조용히 흐느꼈다. 그때 갑자기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 전무가 경호원들과 함께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당한 치욕을 갚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한 회장, 당신이 감히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내 모든 것을 폭로했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준호와 한서연, 그리고 한 회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괴할 거야. 김천무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들의 컴퓨터와 모든 자료를 파괴해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를 없애버려. 경호원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강준호의 집무실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건축가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냉철한 지성과 결단력이 번뜩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폭발시키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당신 같은 부패한 인간들이 감히 손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니까요. 김 전무는 그녀의 말에 코웃음 쳤다. 네가 감히? 네가 그까진 여자의 주제에.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 회장은 조용히 뒤에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서연은 순식간에 몸을 움직여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려하면서도 강력했다. 그녀는 그들의 팔을 비틀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무술 실력은 단순한 호신술을 넘어선 숙련된 기술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강준호와 한 회장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똑똑한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무술 실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김 전무는 경악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한서연이 상상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에 분노와 공포를 느꼈다.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을 때부터 나는 모든 것을 예상했어. 한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미 모든 자료를 백업해 두었다. 그리고 너의 모든 비리 증거도 복사해 두었다. 네가 여기 있는 동안 검찰은 네가 숨겨둔 모든 것을 찾아낼 거야. 김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나를 속였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속이지 않았어. 당신이 스스로의 오만함에 속아 넘어간 것뿐이지. 당신은 내가 그저 하찮은 막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정의를 지키고 당신 같은 부패한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 여기 온 거야. 한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검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 전무를 체포하기 위해 도착했다. 김 전무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몸부림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회장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한 회장, 나는 당신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한 회장은 그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김 전무와 그의 경호원들이 끌려나간 후 강준호는 한서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그는 그녀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녀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녀의 용기를 지지했으며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총재님.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어요. 김 전무와 그 일당이 검찰에 체포되어 끌려나간 후 강준호의 집무실에는 한 회장과 한서연, 그리고 그들 세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강준호는 한서연을 품에 안고 있던 한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한서연이 한국 재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물의 딸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반전을 넘어선 거대한 서사였다. 한 회장은 딸을 다독인 후 강준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 총재님, 당신은 제 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녀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소. 나는 당신 같은 사위가 있어서 매우 기쁘오. 그의 말에 강준호는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위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한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한 협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엇이 아니란 말이냐. 나는 이미 당신을 사위로 점찍어 두었네. 나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가 당신뿐이라고 생각했어. 강준호는 한 회장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한서연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한 회장의 거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단지 시험의 결과물일 뿐인지 혼란스러웠다. 한서연은 강준호의 복잡한 표정을 읽고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총재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신의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마음을 보고 당신에게 반했어요. 당신은 제가 그동안 만난 그 어떤 남자보다도 더 멋있었어요.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준호의 마음속 혼란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순수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한서연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신분이나 배경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한서연이라는 당신을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거대한 음모와 위기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한 회장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네. 서연아, 너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너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도 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한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한서연에게 서류 한 묶음을 건넸다. 그것은 한 회장이 오랫동안 운영해온 비밀 기업들의 주식과 권한을 한서연에게 양도하는 서류였다. 그 기업들은 모두 미래의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들로 한서연의 뛰어난 통찰력과 결단력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 회장은 딸에게 진정한 권력을 넘겨주고 싶어 했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서연아, 이제부터 너는 네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서야 한다. 너는 내 딸이지만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야 해. 나는 너를 믿는다. 한 회장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한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그녀는 평생을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강준호는 그런 한서연을 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서연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꿔나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선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제그룹의 부패를 척결하고 스카이 폴리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서연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능력과 용기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한서연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난 후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 재계의 전설적인 거물이자 그림자로 불리던 한 회장의 딸이 J그룹의 평범한 건축가로 일하며 비리를 척결했다는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수수한 옷차림의 막내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능력과 용기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강준호는 한서연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한서연이 갑작스러운 관심과 언론의 압력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한 회장과 함께 한서연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관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삶의 동반자로 발전했다. 한편 감옥에 갇힌 김 전무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한서연과 강준호를 증오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인맥과 돈을 동원해 마지막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한서연과 강준호의 관계를 파탄내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김 전무의 계획은 악랄하고 치밀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한서연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서연과 강준호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그들은
한서연과 강준호의 관계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의 사랑이 단지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서연과 강준호는 그들의 음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 그들은 모든 소문과 비난을 무시하고 오직 그들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그들의 목표는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김 전무와 같은 부패한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다. 그들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는 한서연의 천재적인 설계와 강준호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합쳐져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건물의 모든 면을 개선했다. 그녀는 건물의 디자인을 더욱 혁신적으로 만들었고 건물의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이 소식은 김 전무에게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모든 돈을 동원해 제이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다. 그의 목표는 제이그룹을 무너뜨리고 강준호와 한서연을 파산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전무는 또다시 오만함에 눈이 멀었다. 그는 한 회장의 딸인 한서연이 자신의 재산을 동원해 방역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한서연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이용해 김 전무의 주가 조작 시도를 막아냈다. 그녀는 김 전무의 모든 돈을 빨아들였고 그의 모든 외부 세력들을 무력화시켰다. 김 전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한서연과 강준호를 협박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 전무의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비리 증거와 함께 그의 협박 내용까지 모두 검찰에 넘겨두었다. 결국 김 전무는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존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부림쳤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한서연과 강준호는 그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정의와 용기,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한편의 거대한 서사였다. 김전무의 몰락은 제2그룹과 한국 재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고 그와 연루된 많은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서연과 강준호는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연합은 단순한 힘의 결합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이그룹의 깨끗한 미래를 상징하는 희망의 프로젝트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완성해 나갔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건물의 모든 공간에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건물의 모든 동선을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자연광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물이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설계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건축 개념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강준호는 한서연의 뒤에서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녀의 가장 열렬한 팬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을 기반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한편 최 팀장과 박상무는 감옥에 갇힌 김 전무를 원망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서연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삶은 한때 그들이 조롱했던 한서연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느 날 한서연은 강준호와 함께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현장 점검을 나섰다. 완공을 앞둔 건물은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은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총재님,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한서연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 서연 씨가 해낸 겁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조력자였을 뿐이야.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능력과 용기, 그리고 당신의 꿈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해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가장 깊은 본질을 발견했다. 그때 한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그들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되새겼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눈빛을 읽은 강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의 꿈을 함께 이뤄줄게. 스카이폴리스는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갈 거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막내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온전히 믿고 지지해주는 강준호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편의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스카이폴리스 프로젝트의 완공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한서연의 천재성과 강준호의 리더십, 그리고 제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준호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했다. 이 건물은 한 사람의 꿈과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은 오직 권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통찰력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그는 한서연을 단상 위로 불렀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설계자, 한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평범한 막내 직원이었다가 지금은 한국 재계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른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건물은 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재능을 믿어주고 저를 지지해준 강준호 총재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사람들이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겸손함과 강인함에 감동했다. 기자들은 그녀의 모든 말을 받아 적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완공식이 끝난 후 한서연과 강준호는 함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스카이폴리스 건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 씨, 이제 우리의 삶은 시작이야.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갈 거야.
강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네, 총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으니 두렵지 않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 후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본질을 보았고 서로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뜨거운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계획이나 음모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것이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한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건 건축터 회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건축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강준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들은 함께 여러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외모나 배경에 관계없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다.